예, 안녕하십니까. 어, 국제관광경영학과 2학년 관광자원 해설론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날짜는요, 9월 30일, 빨간 날이네요. 그리고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이 빨간 날은 와서 지금 녹화하는 게 이 동영상 강좌의 경우 빨간 날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학교 본부 측에서 온 그 내용에 의하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8시 반부터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1학년 과목을 촬영했는데요. 천하연전 문자가 오는 바람에 짜증을 내다가 겨우 끝을 내고 지금 2학년 강좌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강좌에서는 진도를 나가고요. 두 번째 동영상,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발표 수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발표 수업에 관한 내용을 1학기 때 처음 해본 바람에 혼선이 와서 조금 해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고 후반부는 그걸로 강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큰 집단 통제 41페이지까지 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면 완전한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처음에 중간에 쉬고 멈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원래 가졌던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의하다가 자원해설 강의하다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써 있는 거는 4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써 있죠. 완전한 순환에서 대화와 같이 동행은 시작, 중간,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은 관련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청중들은 완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중간중간에 멈춤은 시작 단계에서 설정된 테마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멈추더라도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문가와 동행하는 의미가 있겠죠. 자, 오늘은 자원해설사의 자질과 역할, 여러분들 이제 2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해설사의 자질과 역할. 지금 2학년도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놨죠. 2학년들은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뭐 도에 올린 것만 리포트로 인정한다. 한 학생이 1학년 학생이에요. 날짜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늦게 냈는데, 그러니까 도를 못 내고 이메일로 왔죠. 그러면서 저한테 메일의 내용은 그거죠. 지각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대답은 결석 처리하겠습니다. 끝! 하고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저는 공정이 모토입니다. 성적에 관한 한.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점수에 관한 한 공정입니다. 그 학생을 지각으로 해주면 다른 학생을 깎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그런 메일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안범용 교수 제 과목에 관한 한 그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 그리고 제가 조금 마음이 상했던 거는 지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하고 딜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딜이라는 거는 제가 뭐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만에 하나 이 사실이 다른 학생들한테 갔을 때 그거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 알았다 지각으로 처리해 줄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되는 순간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성적, 점수에 관한 그런 것들은 저하고는 통하지 않으니까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게 좀 지나치다 싶으면 그냥 학과 홈페이지에 올려버리겠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저는 공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다른 건 몰라도 성적에 관한 한. 자, 어쨌든 됐고요. 관광자원 해설사, 이제 과연 해설사가 될 수 있느냐? 누구나 된다고 그러고 유망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한 재주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팀 프로젝트 하는 게 그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자, 일단 해설사의 개념 정의. 항상 도대체 해설사란 뭔가. 그래서 샤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샤프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모스카르도가 얘기한 거, 박석기 저자가 얘기한 거, 그렇게 쫙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보라고 그러면 읽어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줄쳐놓은 거는 관광자원 해설사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에 만든 겁니다. 이후에 변경이 된 것은 모르겠어요. 맨 밑에 저 셋째 줄, 즉 관광자원 해설사는 과거의 문화나 우리의 자연 자원에 의미를 부여하여 현재와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 예. 과거의 자원을 현재에 온 관광객과 결부시켜서 그 의미가 어떤 거다 하고 얘기를 해주려는 거죠. 역시 교육적 활동을 강조를 합니다. 교육적 활동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매 과목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힘이 세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럼 뭔데요? 변화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 최근에 예를 들어 봅시다. 며칠 전에 본 신문 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버블 여권, 버블, BUBBLE, 버블, 그 풍선이죠. 그걸 만들겠다. 그걸 고려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여권이야? 여권은 여행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얼른 클릭해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을 미리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음성이라고 판정이 되면 그걸 기록한 여권을 만들겠다. 그러면 인정하는 나라에 갔을 때 2주간 격리가 안 되고 여행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의도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미 북유럽에서는 몇몇 나라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역시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구나. 가만히 있으면 옛날 여권만 갖고 있으면 나가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에 2주 격리돼 있고 일주일 놀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또 2주 격리, 4주 하고도 노는 시간 5주가 결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과목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힘이 들다고 짜증내고 마스크 썼네 안 썼네 싸우고 해봐야 득되는 건 없죠. 그리고 그 코로나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죠. 알아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학도 지금 대면 수업을 한 해 만에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그 위에서 결정한 걸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결정이 옳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옳게끔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수업을 들으면서 자꾸 주변의 변화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다윈의 말이 딱 맞더라고요. 이미 선진국들은 각양각색의 형태로 적응해 가고 있죠. 우리도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뭐 지원금 주고 뭐 하고 하잖아요. 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인도
인도 같은 경우도 인구가 엄청 많죠. 의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그냥 내비두는 거죠. 거기는 처음에는 막았다가 그 안에서 이동도 막고 뭐 마스크 써라 말아.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개개인은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우리라는 큰 틀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그러다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오죽하면 그랬을까도 하고 야 저게 무슨 나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그 나라의 얘기고, 또 우리나라에서 법을 여건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나라의 얘기고, 대하면 수업하고 자시고 하는 건 대학의 얘기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 그나마 지금 4학년이 가장 힘이 든 학년이고요. 당장 사회 진출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만 해도 굉장히 지금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사회 나가는데. 근데 변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과거에 있는 그대로의 그냥 그 여건만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난 여건이 있으니까 언제도 여행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올바른 결정은 아니라고 보죠. 됐죠? 자, 그러면서 47페이지요. 하나, 둘, 세 번째 패러그래프요. 또 뭐 엄소 얘기도 하고 성수진 얘기도 하고 했어요. 어쨌든 자원 해설사가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관광객에 대하여 관광지에서 교육자와 관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관광객이요. 항상 욕구, needs, wants 엄밀하게 말하면 다릅니다만은 뭐 뭉뚱그려서 욕구는 다양해요. 그죠? 그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자이기도 하고 관리자이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관리자로서 우리 단체에서 뭘 하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고 나니까 자연을 훼손하는 그게 준다, 그런 사례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여행 안내사하고 자원해설가하고 다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그걸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세계는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행 안내사라기보다는 자원 해설가에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죠. 뒤에 보면 이제 영국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복합적인 욕구.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욕구 탐색.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왔을까? 원하는 게 뭘까?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죠. 지금 우리들의 잠재적인 욕구가 여행이라는 거죠. 그 여행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걱정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쯤 보게 되나요? 이게 6주차 동영상이니까 인터넷에는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5월 5일 있는 주, 아니 5월에 10월 5일 주가 되겠네요. 지금 9월 30일인데 한 일주일 후에 도에는 탑재할 거겠네요. 유튜브에는 미리 올립니다만 그게 또 많아지면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그 데이터 관리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올라갑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추석 때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 감염이 많이 됐다. 그럼 어떤 욕구로 변할까 생각을 해보고, 욕구에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걸 생각하시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당장 답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건 확신합니다. 그건 많은 뇌과학자들이나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창의적인 인재는 변화에 자꾸 어떤 욕구가 변하는가, 사람들 그것도 생각하기 싫으면 내 욕구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어떻게 적응을 할 건가 고민하시면 돼요. 자, 자원회사에서의 자질에서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쭉 얘기하는데 왜 이 저기를 하느냐. 일단 교재 48페이지요.
4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나 앞부분에 읽은 거에 대해서 반론 얘기한 건데요. 상관없어요. 이런 모든 항목이 해설 프로그램에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각될 수 있을까? 지각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해설사가 지닌 특성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개인적 요인과 현장 능력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해도 이게 여러분한테 지각, 인지가 될까? 안 될까? 나의 목표는 여러분이 인지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인지하는 과정,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다른 수업 시간보다 더 목소리를 크게 하고 손도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리포트도 출석 확인용 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근데 다시 자원 해설사도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까? 뭐 때문에 알아들을까? 뭐 때문에 무엇이 저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문제가 됐을까? 그걸 알고 나면 적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매력적인 얘기를 또 섞어서 썼죠. 자원 해설가가 매력적이면 더 집중을 할 거다. 그죠? 그러면 매력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 해설사가 갖고 있는 매력 그 자체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느끼는 그 매력도 있을 거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챕터는 힘이 드네요. 이 챕터는 자원 해설가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쫙 설명을 해요. 근데 그닥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인지 안 하고 있던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해설사의 이제 개인적 매력 요인은요. 해설사 자체 개인적 매력. 개인적인 관광 자원 해설사의 매력 등은 공신력, 전문성, 신뢰성, 외적 호감성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설명을 해요. 공신력은 해설사의 전문성과 신뢰에 의해 구성되는 개념 구성체다. 여기서 해설사의 신뢰성이란 내용에 대한 해설사의 순수성 또는 객관성.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러죠. 자격증을 받았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거냐 아니면 동네 아저씨가 발급해 준 거냐 다르죠. 공신력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원 해설사가 되신다면 공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했어요. 저는 국제관광경영학을 전공했고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일반 해설가보다는 관광을 아는 사람이 해설을 하는구나. 훨씬 됐죠. 대학에서 그걸 전공한 사람이라는데. 그 말 한마디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오면 저는 관광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학위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 신뢰. 아니면 저는 이곳에서 30 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0몇 살까지 살고 있고 외지에 나가지고 꾸준히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멘트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처음 봤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공신력 신뢰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전문성이란 해설사가 타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참여자가 지각하는 것.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해설할 만한 사람이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력 구성 요인을 그렸는데요. 쫙, 여러분 교재 50페이지요. 매력. 매력 구성 요인 표가 있는데요.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밑에 1, 2, 3, 4,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들과 연관하여 관광 자원 해설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하는 해설사의 개인적 자질, 열정, 좋아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어느 분야나 열정이요. 그 분야에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죠. 나는 음식 만드는 거나 그런 거에 흥미가 없어요. 근데 요리사가 되려고 그래요. 열정이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내가 흥미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열정은 여기서는 어떻게? 나는 얘기하는 걸 좋아해. 남들한테 알려주는 걸 좋아해. 그걸로 끝나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은둔형 뭐 그런 거 아닌다면, 그죠?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 이거는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유머 감각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균형 감각,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유머 감각 쫙 하고 웃기는 소리도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옆으로 셀 수도 있어요. 분위기 봐서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면 업 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떤 때 보면 균형 감각에 나갔다가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글로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균형 감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옆으로 샌다. 근데 새도 그건 중요한 거니까 새는 건데 그래놓고 그걸로 하다가 책을 덮는 경우도 있죠. 그건 균형 감각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머러스한 건 좋으네 주객이 전도돼서 유머만 하다가는 그건 아닌 거라는 거죠. 이건 자기가 연습하면서 고쳐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명료성, 적절하고 선택된 어휘 사용. 그러니까 유명 인사일수록 TV 내 방송에 나와서 전문 용어 되게 많이 쓰죠.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강연이나 학술대회라면 그건 중요해요. 그런데 자원해설가는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휘력이 풍부해야죠. 그거는 신문기사 많이 읽고요. 책 좀 읽으시면 충분히 돼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은 늘상 쓰는 단어만 쓰죠. 이거는 어떻게 극복을 하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신문 읽고 책 좀 읽고 책 무슨 책을 읽어야 됩니까? 추천해 주십시오. 내가 추천하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느끼는 책을 아무거나 뽑아서 보시면 돼요. 추천하는 책을 읽으면 3페이지 읽고 덮이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우리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는 그런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을 것 같아서 잡았어. 그런데 한 10장 읽었는데 도저히 진도가 안 나. 그리고 계속 딴 책을 못 잡아요. 왜? 저걸 아직 못 끝냈기 때문에. 저 책은 내비두세요. 그거는 그 2가지 이유거든요. 첫 번째, 그 책을 쓴 저자가 나쁜 새끼라 지가 아는 말로 복잡하게 설명해 놓은 거죠. 잘난 책. 그건 나쁜 책이에요. 아니면 그 책을 읽는 내가 아직 그 책을 읽을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읽어봐야 소용이요. 그럼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책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6개월이 지날지 1년이 지날지 모르겠어요. 우연찮게 집었는데 그때는 술술술 읽혀요. 그죠? 그러니까 책은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럼 어떤 책을 읽어요? 흥미있는 거, 재밌는 거. 소설책도 좋고요. 역사책도 좋고요. 뭐 사회학책 아무거나 집에 뒤져보면 있어요. 집에 형이 보던 거, 누나가 보던 거, 엄마가 보던 거, 아빠가 보던 거, 아니면 내가 샀다가 집어놓은 거, 뭐 수업 시간에 교재로 뭐 저기 한다고 해서 사라고 그랬던 그런 거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읽혀져요. 그런 걸 읽다 보면 어휘력은 늘어나요. 그리고 어휘력이라는 거는요, 간단 명료하게 살려면 어휘력이 정확한 언어 단어를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휘력은 어떻게 느냐면요, 자꾸 그 말을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은 일상화됐는데 남친, 여친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줄여서. 그러고 지나가면 또 생각 안 나요. 반드시 그런 걸 쓸 수 있는 상황에, 야, 네 남친이랑 이거 같이 먹어봤니? 한 번쯤은 써봐야 돼. 그러면 그거는 내 단어가 돼요. 그거는 언어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어도 그래요. 단어 버캐브러리 이마이처럼 아무리 외워도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죠. 근데 그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내면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자, 일단 명료성까지 하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동영상은 관광자원해설론 자해 6-1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